안녕하세요. 퀴즈입니다. 어제 그 니콜라 얘기를 하다가 영상이 좀 끊겼는데, 아, 이어서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현재 니콜라가 좀 많이 여론이 좋지 않죠. 그런 어떤 상황에서 제가 니콜라를 어, 매수한 주식을 매도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음, 니콜라를 처음에 이제 제가 매수를 하게 된 거는 저는 이제 그런 벤처 기업을 처음 볼 때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기업이죠. 과연 이 기업이 지금 하고자 하는 기술이 실현이 가능한 기술이냐? 그게 이제 첫 번째겠죠. 이미 이제 수소차에 대해서는 뭐 현대나 도요라에서 이미 생산을 하고 있고요. 그 기술을 뜯어보니 뭐 실현 불가능한 기술이 사실 아니죠. 그리고 제가 이제 두 번째로 보는 거는 어, 이 기업에 대한 어떤 기술적인 부분이 제가 어떤 뭐 이런 테크니션이 아니고 또 제가 무슨 과학자도 아니고 화학자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저보다는 더 전문적인 그 기업에 투자한 대주주들이 누군가 그걸 이제 살펴봅니다. 하나에서 이제 많은 지분을 소유하고 있죠. 우리 개인들은 어, 어떤 이제 그 기업에 대해서 평가할 때 그들이 써놓은 그 리포트를 보면서 우리가 이제 사업 계획서죠. 그런 걸 보면서 이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이제 파헤쳐 보는데 사실 그 부분은 한계가 있을 겁니다. 이제 하나라든가 이런 뭐 기업이나 어떤 기관에서 이 투자를 할 때는 우리처럼 뭐 단순하게 그들의 어떤 사업 계획서만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고요. 실사라는 과정을 갖습니다. 실제로 이제 기업에 방문을 해서 뭐 한두 차례 방문하는 게 아니죠. 수차례 방문을 해서 투자 전문가들이 어, 실사를 통해서 투자에 대한 여부를 결정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기업에 가서 직접 그들의 어떤 프리젠테이션을 직접 듣기도 하고요. 뭐 그런 기업들이 막대한 자금을 투자할 때 어, 어떤 그런 정확한 검증 과정이 없이 투자를 하기 어렵다. 때문에 이제 제가 갖고 있는 어떤 뭐 기술적인 뭐 지식이라든가 뭐 사실 별 볼 일 없죠. 그런 지식으로 잘못하다 오판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어떤 기업이 현재 대주주가 돼 있는지 그리고 이제 그들의 경영진이 어떤 사람인지 저는 그런 것들을 좀 신중하게 보는 편입니다. 니콜라는 이제 뭐 하나 LG에서 이제 투자를 했죠. 어, 많은 이제 지분을 갖고 있는데 뭐 사실 니콜라가 뭐 사기로 판정되면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가 받는 어떤 그런 피해보다는 하나 같은 기업이 훨씬 더 피해가 크겠죠. 어,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그 신용카드에 대한 역사를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신용카드의 역사를 이렇게 이제 살펴보면은, 좀 내용이 재밌습니다. 그 1950년쯤에 그 뉴욕의 어떤 레스토랑에서 당시 이제 프랭크 맥나마라라는 사람이 어, 이제 호텔 룸에다 이제 지갑을 놓고 밥을 먹으러 갔죠. 그래서 맥나마라가 식사를 하고 나서 결제를 하려고 딱 하는데 호텔 룸에다가 지갑을 두고 왔으니 돈이 없는 거죠. 그래서 맥나마라가 이제 아내한테 전화를 해서 아내가 와서 결제를 합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맥나마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돈이 없이 결제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런 어떤 그 사람의 이제 아이디어로 그 다이너스 클럽 카드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어, 그 카드를 이제 멤버십 회원들을 모아서 멤버십으로 해서
이제 레스토랑하고 가맹점 계약을 맺고요. 그게 이제 뭐 미국을 넘어서 이제 해외로까지 이제 되게 영역을 넓혀갔는데 그 이후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 BAC죠. 뱅크 오브 아메리카 사장이 이제 그런 이제 기사를 냅니다. 담보를 받지 않고 돈을 쓸 수 있게 해주겠다. 그런 얘기를 이제 근데 뱅크 오브 아메리카 그 사장은 아주 괴짜였습니다. 괴짜였고 나중에 또 다른 영상에서 그 사람에 대해서 제가 뭐 언급을 좀 다른 영상에서 한번 다시 하겠습니다. 근데 아무튼 괴짜였는데 천재적인 사람이었죠. 근데 이제 그런 이제 당시로서는 너무 터무니없는 얘기를 한 거죠. 왜냐 은행이 담보를 받지 않고 돈을 쓰게 해준다. 그래서 이제 그때 다른 은행들에서 그 기사를 보고 아 이제 결국은 얘가 미쳤구나. 이제 은행은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얘 때문에 망한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사장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담보보다 더 사람한테 중요한 게 담보보다 신용이다. 사람이 담보를 걸고 내가 약속을 못 지킬 수는 있지만 자기 신용을 걸고 약속을 지키지 않을 수 없다라고 이제 그 당시로서는 이제 궤변을 늘어놓은 거죠. 그게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이제 신용카드가 된 겁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 카드라는 거를 출시를 하고 그게 이제 1976년도에 이제 비자라는 이름으로 바뀌고요. 그 이후로 이제 그 미국 은행 연합에서 마스터 차지라는 그 카드를 발급을 하죠. 그게 이제 마스터 카드가 된 거죠. 그게 이제 지금의 뭐 가장 큰 카드 회사죠. 비자하고 마스터카드. 그게 이제 계기가 된 건데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사장은 이 얘기한 그 신용이라는 부분. 자, 과연 지금 지혜 부회장 출신인 그 스티븐 커스키라는 사람이 그 사임한 그 트레드 밀턴 뒤로 그 커스키가 지금 이제 그 일임했죠. 자, 그 사람들이 이 트레드 밀턴 이 사업을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앞으로 살아가면서 사업을 계속 해야 될 사람인데 과연 전 세계인은 사기를 쳐서 자기 인생의 신용을 걸고 그렇게 사기를 쳤겠냐? 자, 그렇다면 그게 사기라고 하면 가장 큰 피해자는 누구겠냐? 라고 했을 때, 저도 아니고, 다른 투자자도 아니고, 뭐 LG나 하나도 아니고, 가장 큰 피해자는 트레버 밀턴 자신과 GM이겠죠. 그래서 저는 그들의 신용을 믿어보는 겁니다. 만약에 나라면 내 인생에 어떤 그런 신용을 걸고 그런 사기를 못 쳤을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테슬라를 처음에 이제 뭐 테슬라가 상장하고 나서 이후에 계속적인 이제 지금 그 힌덴버그 리서치 같은 그런 공매도 집단한테 계속적인 공격을 받았는데 뭐 저의 어떤 이 생각이 틀릴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런 생각은 투자를 함에 있어서 그렇게 바람직한 생각은 사실 아닙니다. 여러분들한테 그 절대 추천하고자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제 과거에 이제 피터 린치가 이런 얘기를 했죠. 피터 린치는 그 우량주에 투자하는 걸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피터 린치는 계속 이제 우량주는 성장을 다 했다라고 보는 거였고 우량주가 될 그 이제 시장에서 소외된 어떤 그런 어떤 주목을 받지 못하는 그런 기업을 잠재력을 발굴을 해서 그 기업에 투자를 했던 사람이죠. 자, 그런 기업에 투자를 하려면 용기가 필요한 거죠. 저는 저 나름대로 니콜라를 여기저기 분석을 해봤고 따져봤고 그리고 이들이 말하는 수소차라는 거는
실현 가능한 기술이고요. 그리고 미래 사회에 우리가 이제 친환경 에너지, 지속 가능한 에너지에 저는 이 수소전기가 아주 큰 비중을 차지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물론 이제 저도 우리나라 배터리 3사에 다 투자를 하고 있지만 많은 분들이 이 배터리가 전부일 것이다, 태양광이 전부일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은데 저는 지금 뭐 수소 같은 경우에는 촉매제로 백금이 쓰이고 그리고 그 설비 투자가 상당히 좀 까다롭기도 하고 크기도 하고 비싸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의 기술로 봤을 때는 당연히 이제 효율성은 어떤 가성비라든가 그거는 이 태양광이나 배터리가 크죠. 하지만 그런 부분은 이제 개선이 될 거라고 보고요. 태양광이나 그런 부분에서 부족한 전력을 저는 수소 전기가 같이 이제 서로 이제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면서 어떤 산업의 그 부분에서 서로 경쟁하면서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마 그런 부분들이 많이 이제 학회에서 많이 이제 다뤄지는 거로 저는 알고 있고요. 제가 그 니콜라를 지금 매수한 거를 매도하지 않은 이유는 시장에서 나오는 그런 이제 저도 물론 이제 강조를 많이 합니다. 좋은 기사보다는 좋지 않은 기사를 봐라. 어떤 내가 그 시장에 어떤 내가 투자한 기업이 이 시장에서 어떤 그 경제적인 그 창출을 함에 있어서 수익 창출을 하면서 문제가 된 요소가 저해가 될 요소가 뭐가 있는지. 하지만 이제 그거는 제가 보는 기사는 그 시장 전체적인 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 어떤 그런 식의 기사에 만약에 내가 그거를 그냥 다 인크루드 한다고 하면 투자하기가 사실 이 투자라는 거는 사실 그렇거든요. 저는 이제 이렇게들 좀 얘기를 하는 편입니다. 삶은 확실하죠. 죄송합니다. 삶은 불확실하죠. 죽음은 확실합니다. 근데 이 투자라는 거는 삶이랑 많이 닮아 있습니다. 확실하지 않은 거죠. 자, 투자라는 어떤 그런 우리 자본시장에서의 그런 행위는 사실 안전하냐, 불안전하냐 이 차원이 아니고 덜 안전하냐 아니면 덜 안전하냐 아니면 위험하냐 그렇게 얘기를 하겠네요. 그러니까 안전은 없다는 얘기죠. 덜 안전하냐 아니면 위험하냐 아니면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까요? 덜 위험하냐 아니면 더 위험하냐 그게 맞겠네요. 자, 결국은 이제 투자라는 것은 위험이라는 어떤 그릇 안에서 우리가 행해지는 것들이죠. 자, 정말 안전한 기업이 과연 있을까요? 예전에 어떤 유튜브에서 그 어떤 분이 저랑 이제 비슷한 말씀을 하시는 걸 들었는데 어떤 뭐 10년을 만약에 기업에 투자를 해야 된다. 그럼 어떤 기업에 투자를 했으면 좋겠냐라고 물어봤을 때 그분은 하나도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가 추천하는 거는 나스닥 지수를 따르는 QQQ와 S&P 500을 따르는 스파이, 그러니까 시장, 걔네들은 분산이 돼 있죠. 나스닥 QQQ에 들어가 보면은 우량주들과 뭐 이런 성장주들이 이렇게 골고루 잘 담아져 있죠. 그런 어떤 지수에 투자를 하라는 얘기죠. 그렇지 않고 기업에 어떤 기업이든 간에 한 기업에 내가 계속 투자한다는 거는 사실 그것도 도박과 같다라고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저도 그분 생각에 사실 동의합니다. 그래서 투자라는 거는 이제 이게 더 위험하냐 덜 위험하냐 그 차이지 사실은 위험이라는 그 그릇 안에 있는 거죠. 그리고 제가 이제 가끔 이런 얘기를 하는데 자, 우리가 산삼을 발견할 때 아무 데서나 찾을 수 있을까요? 산삼이라는 거는
사람들 눈에 보이질 않죠. 이미 많은 사람들 눈에 보인 기업이고 많은 사람들이 그 기업의 장점을 알았다라고 하면 그건 더 이상 산삼이 될 수가 없는 거죠. 내가 혼자 알고 있어야죠. 내가 아니면 소수가 알고 있어야 되는데 이미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았다라고 했을 때는 산삼이 될 수 없는 거죠. 제가 이제 처음에 테슬라를 투자했을 때도 그런 생각이었었고, 지금 이제 니콜라를 투자하는 것도 그런 생각인데, 물론 이제 이런 식의 리스크가 있는 투자를 많이 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제 포트폴리오의 일정 부분, 아주 뭐 많지 않게는 제가 담는데, 그걸 담을 때는 기업을 이제 많이 들어가서 따져보죠. 따져보고 많은 뭐 자료들을 찾아봅니다. 뭐 니콜라를 저는 이제 아직까지 뭐 니콜라가 사기 판정을 정확하게 받은 것도 아니고 그거에 대해서 내가 조급하게 지금 움직일 필요는 없다라고 보고요. 만약에 그거에 대해서 사기 판정을 받아서 니콜라가 상장이 폐지가 되면 저는 뭐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거에 대한 어떤 제가 투자한 거에 대해서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 각오가 돼 있습니다. 뭐 제가 아주 무리한 투자를 한 건 아니니까 각오가 돼 있고요. 뭐 한 가지 저만의 방식이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애플이라고 할까요? 다른 거를 예를 들자면 뭐 테슬라를 한 주 사려면 지금 이제 한 400불 하죠. 400불 하면 자 테슬라 한 주를 가지고 니콜라를 10주 이상을 살 수 있죠. 지금 가격이라면. 그렇다면 테슬라 한 주 가격 정도를 니콜라를 사는 것도 저는 뭐 그게 이 투자라는 시장에서 엄청난 도박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니콜라를 정말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자본에서 상당 부분을 투자를 했다라고 하면 그건 뭐 도박이 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제가 투자한 어떤 니콜라에 대한 그 지분에 대해서 그게 실제로 이제 상장 폐지가 되기 전까지는 뭐 그걸 뭐 서둘러서 이거를 물론 뭐 상장 폐지가 되면 저한테 기회는 없죠. 하지만 그거를 이제 매도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거는 이제 저만의 이제 니콜라의 어떤 투자하는 그 방식과 제가 갖고 있는 아까 말씀드렸던 신용이라는 부분, 그 부분을 제가 사업을 하신 분들은 아마 어느 부분 일정 부분 이해하시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사업이라는 게 단순하게 어떤 뭐 이런 계산만으로 가능한 게 아니고 가장 큰 게 이제 신용이 많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이제 어, 그런 부분에 믿음을 갖는 거죠. 자, 오늘은 이제 테슬라 얘기를 이제 마지막으로 잠깐 해볼게요. 자, 저는 테슬라를 투자하는 사람입니다. 투자하는 사람이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테슬라에 대해서 서둘러서 할 필요 없다라고 말씀드린 거는 테슬라라는 종목이 미래에 투자 가치가 없는 회사라는 게 아니죠. 자, 우리는 뭐 혹시 오해할까 봐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우리는 개인들은 투자 시점이 되게 중요합니다. 내가 어느 시점에서 이 종목을 매수했는지가 상당히 중요하죠. 자, 기관들은 이제 돈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연기금이다. 연기금들은 계속 돈이 들어오기 때문에 내가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고점에서 샀어도 우리가 이제 하락한다 그러면 그들은 또 물타기도 할 수 있고요. 계속 돈을 하락장에서 집어넣으면 평균 그 에버리지가 단가가 내려가지 않습니까? 하지만 개인 같은 경우에는 어렵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워렌 버핏이 한 얘기 두 가지가 있어요. 투자할 때 자기가 고려하는 거. 자, 우리가 장기 투자를 얘기하는 거는 정말 장기 투자자가 돼야 됩니다. 말만 장기 투자자가 아니라 워렌 버핏은 이렇게 얘기해죠. 주식을 사업의 일부분으로 봐라. 그러니까 주식이 단순한 어떤 자산이 아니라 비즈니스로 보라는 얘기죠. 그 기업의 어떤 비즈니스의 일부로 봐야 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뭐냐면 기업이 힘들면 우리도 같이 고통을 느껴주고 기업이 성장해서 잘 되면 우리도 같이 기쁘게 우리의 어떤 그런 경제적 자유를 누려가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고통은 같이 겪지 않고 즐거움만 같이 겪으려고 하면 진정한 투자자가 아니라는 얘기죠. 워렌 버핏의 얘기는. 자, 그리고 두 번째 얘기는 그겁니다. 리미트 라인, 한계선. 자, 다리가 예를 들어서 하중을 받을 수 있는 이 다리의 이 교량, 능력이 예를 들어 1000메가파스칼이라고 하면 그 다리에 999메가파스칼의 어떤 그 힘으로 걸어서는 안 되겠죠. 그러면 우리한테 마진은 1밖에 안 남은 거 아닙니까? 만약 1이 된다 그러면 그 다리는 무너지겠죠. 그것처럼 아무리 좋은 주식도 그 리미트 라인이 있으면 거기서 밑에서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죠. 최저점에서. 뭐 최저점은 우리가 뭐 알 수는 없지만 그 리미트 한계선에서 최대한 그 가까이 있지 않은 곳에서 우리가 들어가야겠죠. 자, 워렌 버핏은 그걸 많이 고려를 합니다. 주식을 매수할 때 좋은 주식이라고 해서 그냥 매수하는 게 아니라 그 한계점에 다다르기 이전에 한참 밑바닥에서 들어가려고 노력을 하는 사람이죠. 그런 걸 읽는 능력이 되게 대단한 사람이죠. 그래서 같은 종목에 투자를 했어도 그는 돈을 벌고 개인들은 돈을 못 버는 이유죠. 때문에 제가 테슬라를 아직 서두를 필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제가 이제 그 테슬라가 이번 배러리 데이 때 사실은 그들이 발표한 내용이 뭐 나쁘진 않았습니다. 뭐 그들이 지금 뭐 만든 그 40에 80, 40mm 원통에 80mm 높이가 H가 되는 그 원통형 배러리 같은 경우에도 뭐 에너지 밀도가 5배나 높고 그리고 주행 거리도 뭐 16% 이상 개선이 됐고 그리고 뭐 파워도 60배 이상 뭐 늘어났고 그렇지만 지금까지 이제 테슬라 쪽에서 보여준 뭐 전고체 배럴이라든가 마치 이제 배럴이 데이 때 그런 것들이 이제 출시가 될 것 같았었던 그리고 뭐 100만 마일 뭐 배럴이라든가 아니면 아주 초단 시간에 슈퍼 차지할 수 있는 그런 배럴이는 지금 뭐 나오지 않았죠. 뭐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제품을 발표를 한다고 해서 그거를 대량 생산하는 거는 기업은 충분한 이 검증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들이 이번에 이제 테슬라에서 지금 뭐 원통형 배럴이 새로 발표한 것도 사실상 그게 아직까지 검증 과정을 우리가 그들의 발표만 뭐 들은 거지 우리가 검증을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시장에서 검증을 해야죠. 실제로 그 배럴을 써서 차가 달려보니 이상이 없더라라는 어떤 검증이 있어야겠죠. 자, 이제 뭐 저도 과거에 이제 사업 계획서를 많이 써봤는데 사업 계획서를 쓸 때는 우리의 어떤 현실적인 얘기만 쓰는 게 아니죠. 미래 비전에 대해서 쓰죠. 자, 투자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우리의 뭐 어떤 그런 옹색한 현실만 쓰는 게 아니라 미래에 이렇게 했을 때, 이 정도에 우리는 해낼 수 있다라는 어떤 기대 가치를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그 기대 가치 프리미엄이 너무나 많이 붙어 있었던 게 테슬라였다는 거고, 제 얘기는 여러분들이 테슬라가 미래 가치의 뭐 전기차 시장을 그 주도하는 거에 대해서 저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뭐 그거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습니다. 다만 테슬라가 주도는 하지만 독점한다라고 생각은 안 합니다. 절대로. 이번에도 이제 뭐 어떤 또 테슬라 그걸 하시는 어떤 그 유튜버를 제가 이제 이동 중에 잠깐 들어봤더니 뭐 테슬라가 이제 3년 있다가 그 풀셀프 드라이빙 이제 완전 자율 주행차를 이제 시장에 이제 선보인다고 하죠. 뭐 2만 5천 불 정도 하는 그러면서 이제 뭐 테슬라가 내연기관 차들이 이제 수명이 3년밖에 안 남았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자본시장을 이해를 하지 못해서 하는 얘기라고 생각해요. 자, 내연기관 차들은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들도 살아야 되는데 자본시장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본시장은 나 혼자서 독점할 수 있는 시장이 아니에요. 치열하게 서로 경쟁하는 겁니다. 자, 어떻게 보면은 테슬라가 주도할지 뭐 내연 시장 차들이
뭐 엔비디아를 브레인으로 해서 그들이 이제 갖고 있는 자동차를 생산해내는 지금까지 그 오랜 시간 동안 갖고 있는 노하우와 그리고 이미 이제 갖춰져 있는 인프라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그들이 선도할 수도 있는 거예요. 때문에 어떤 종목 하나를 가지고선 그 종목 우리가 투자는 하지만 그 종목에 대한 어떤 마치 이 종목이 신도 아니고 신처럼 뭐 시장을 다 지배해서 정말 그런 세상은 와서도 안 되는 거고요. 그 얼마나 그 독재적인 세상입니까? 그런 시장의 불균형이죠. 그리고 저는 그런 세상이 올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제가 배터리 역사가 상당히 깁니다. 길고 지금 뭐 이 전 세계적으로 대한민국 지금 뭐 이 전국 저기 2차 전지 배터리 회사들이 아주 큰 저기 영향력을 발휘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뭐 LG 화학이라든가 또 이 삼성 SDI, 삼성 SDI는 2027년에서 뭐 전고체 배터리를 이제 출시한다라고 했는데, 자, 그들이 정말 실력이 없어서 2027년을 얘기한 건 아니겠죠. 물론 그걸 테슬라가 더 앞당길 수는 있겠지만, 이렇게 짧은 시간에 이런 배럴이 데이 때, 아직, 검증도 안 된 이거를 대량 생산해낼 수 있는 그런 거를 기대하면서 투자하는 거는 위험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테슬라는 앞으로도 우리가 이제 테슬라를 투자를 해야겠죠. 자, 투자를 하기 위해서 이제 좋은 매수 구간은 온다라는 얘기죠, 제 얘기는. 왜냐, 시련이 아직 남아있으니까, 테슬라는. 그런 거를 좀 이성적으로 판단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막 이렇게 어떤, 뭐, 캐서린 우드라든가 어떤 뭐, 많은 유튜버들이 하는 어떤 희망적인 얘기만 듣지 마시고, 자기가 자기 투자 철학을 가지고 내가 테슬라의 주주로서 나는 어느 시점에서 이 기업에 내 투자 자금을 더 투자를 할 것이냐 그런 거를 좀 냉정하게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 피터 린치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이 인기 있는 주식을 사서 수익을 얻으려고 한다면 당신은 생활보조금을 받으며 살아가는 그 신세가 되는 걸 면치 못할 것이다. 그것은 시간 문제다라고 피터 린치가 얘기한 얘기죠. 제가 얘기하고 싶은 얘기랑 어, 어떤 이런 그 일맥상통한 얘기일 수가 있어요. 저는 뭐 피터 린치가 저렇게 대단한 사람은 아니지만 제가 얘기하는 어떤 근본적인 얘기도 그런 얘기입니다. 어, 아까 제가 뭐 산삼에 비유해서 얘기를 했는데 어, 모두가 다 알고 있다면 그게 산삼이겠습니까? 더덕이죠. 자, 많은 사람들이 어, 이 이미 이제 테슬라가 프리미엄이 많이 붙어 있었죠. 자, 그거를 주가를 막 끌어올렸던 게 사람들의 이 희망사항이었습니다. 그게 주가에 반영이 됐죠. 정말 이제 특이한 케이스긴 한데 그런 식의 어떤 이 희망적인 주가는 꺼지게 돼 있어요. 그걸 여러분들이 좀 잘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제가 테슬라 주주로서 주주가 아닌데 테슬라를 비방하기 위해서 하는 말씀이 아니라 뭐 제 방송은 사실 이게 수익 방송이 아니잖아요. 이게 이제 그 주린이 분들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미국 투자를 하시면서 피해를 아무래도 손해 보거나 경험 부족으로 피해가 없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가 조언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자, 인기 주식을 피터 린치가 말한 인기 주식을 당신이 이제 수익을 얻으려고 한다면 그런 이제 어려움을 겪는다고 얘기했죠. 자, 인기 주식을 매수해도 되는 시기가 있죠. 그게 바로 지금 같은 시기입니다. 상승장에서 매수하는 게 아니에요. 인기 주식은 이미 많이 성장해 있기 때문에 그 더 성장하는 데 있어서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자, 사람이 클 때, 자, 19세까지는 무럭무럭 크다가 19세 이상에 가면 사람이 잘 큽니까? 그거랑 비슷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락을 했을 때, 그러면 이제 내가 주가가 예를 들어 300이었다. 근데 이 주가가 200으로 내려갔다. 그러면 원래 내 위치까지 가는데 100이라는 숫자가 남아있잖아요. 거기서 더 성장할 수 있을 거고, 그렇다면 지금같이 하락장에서는 그런 인기 주식을, 우량주를 매수하기에, 여러분들한테 아주 좋은 기회다. 그래서 올 3월서부터 지금까지 팬데믹
팬데믹 기간은 주식 투자하는 사람한테는 사실 선물과 같은 시간입니다. 뭐 이런 팬데믹을 선물이라고 말하기는 그렇지만 우리가 좋은 우량주를 정말 좋은 금액에 아주 경쟁력 있는 금액에 매수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하락장이 이어지고 있는데, 자, 요거는 이제 또 영상을 찍다가 끊길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영상은 여기서 줄일 건데, 하락장에서 본인이 이렇게 하락을 하는 이 기간에 어떤 자기만의 루틴을 만들어서 나는 뭐 몇 프로 하락했을 때 어느 정도 매수를 하겠다. 그런 어떤 루틴을 가져가시면서 이렇게 하락하실 때 이제 좋은 우량주를 뭐 테슬라도 그렇고 뭐 애플이나 뭐 구글이라든가 페이스북 또 이런 주식들 저는 이제 현재 지금 하락장을 보니까 아주 페이스북과 엔비디아가 아주 방어를 잘하고 있어요. 이 무슨 얘기냐면 기관들이 팔지를 않는다는 얘기죠. 덜 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관들이 이 기업에 대한 아주 그 기대 가치가 크다는 거죠. 마이크로소프트도 잘하고 있고요. 또 이제 많은 그 분들이 답답하다고 하는 구글도 방어를 잘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아마존이 많이 떨어지죠. 지금 뭐 다시 올라오긴 했지만 이렇게 퍽값이 많은 기대의 프리미엄이 많이 붙어 있는 주식들은 이런 조정을 받을 때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우량주 중에서도 마치 정체되어 있는 것 같은 뭐 인기가 좀 없는 주식들 그런 주식들을 이번에 좀 관심 있게 잘 보시고 여러분들이 이제 잘 판단하셔가지고 이제 주식을 잘 매수하시길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아주 지금 목 상태가 너무 안 좋습니다. 아무튼 좋은 밤 되세요. 다시 뵙겠습니다.